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지방자치행정론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한 내에 과제함의 조별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제가 전체 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론, 공동체 자치행정론 과제 수행 방법 보겠습니다. 팀 과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과제 계획서, 그 다음에 한글 보고서, 파워포인트. 여기에 이제 원래는 요 보고서는 세 개였는데 두 개 한글 보고서, 파워포인트 보고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영상까지 이번 학기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발표한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으로 해서 네 가지. 첫 번째 과제 계획서는 한 장짜리입니다. 제목, 선정사유, 목차를 과제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 보고서는 한글로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써야 돼요. 서술형 한글 보고서. 그 다음에 발표용 파워포인트 보고서. 그 다음에 발표하는 동영상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계획서를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데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제가 그 게시판에 팀원들 조별 구성한 걸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주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선정한 사유를 5줄에서 10줄 정도 작성을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왜 그 주제를 선정했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중요한가 또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역에는 전체 과제 가상 목차를 적습니다. 서론부터 현황이 어떤지, 문제점이 어떤지, 개선 방안은 어떤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한 5개 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결론 이렇게 5개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온이든 오프라인이든 조장을 정하시고 조장의 이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제계획서는 한글 문서로 A4 용지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면 안 돼요. 한 페이지에만 작성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한글 보고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전체 표지에는 제목, 과목명, 팀명, 팀원, 날짜까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4개 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요거 현황과 문제점을 나누면 5개 장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또는 5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서론은 선정사유 써놓은 거 있잖아요. 중요성 이걸 포함해서 한두 페이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황과 문제점은 나눠도 되고 함께 해도 되는데 해당 주제의 현황을 조사하여서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신문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 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토론해서 찾아내 가지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어떻게 개선 방안, 해결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방안들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요약으로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간략히 서술하고 그 다음에 느낀 점, 조원별로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5줄 정도 정리해서 각자 한 사람당 5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실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참고 문헌을 적으시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참고한 논문, 보고서, 신문 등의 내용을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는 A4 용지 한글 기준으로 15에서 20페이지로 만들면 됩니다. 글자체는 바탕체 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유의사항입니다. 절대 표절을 하지 마세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데 있어 절도, 도둑질했다는 뜻이에요. 남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도둑질이다.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형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행정학회가 있는데 우리 행정학과니까 한국행정학회 논문 작성 지침을 따라 인용을 해주시고 실제 문서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인용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남의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갖다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김철의 얘기를 했다. 김철의 2017년 동그라미 가양여가로 치고 이런 방법들이 한국행정학회 논문 작성 지침에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와 그림은 가능한 한 직접 그리고 캡처를 해서 옮겨 붙이기는 한글 문서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표라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지 않은 표와 그림이라면 반드시 출처,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한국행정학회 기준에 따라서 참고문헌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문서 편집은 한글, 워드프레스 한글로 하기 때문에 한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표절에 대해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 의도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해요. 절도란 뜻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출처를 밝혀야 돼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에 표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 상당히 많은 문구나 아이디어나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이것도 표절이라고 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글을 가져오든지 남의 보고서라든가 또는 논문에 글을 가져올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한글 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문 작성 목차, 표, 그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차의 계층은 이걸 로마자로 장, 절, 항, 이렇게 세항 이렇게 따져갑니다.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나 그림의 제목은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1년 번호를 매겨서 표 1, 그림 1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에 반드시 작성을 하시면 밑에 하지 말고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 땡땡 하고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자료 땡땡 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그 내역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확률주라고 하는 여러분들 확률을 통계 분석을 해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의 경우에는 표나 그림 하단 이런 쪽에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한글 워드 프로세서 보면은 각 주 또는 주에 대한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워드 프로세서 작성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여러분 참고 안 하셔도 되고. 네, 참고문헌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인용하고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reference note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맨 뒤에 참고문헌 이렇게 하고 쓰는데, 그래서 내용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저자와
연도 페이지까지만 처리하고요. 실제 참고 문헌은 맨 뒤에 국내 문헌, 해외 문헌까지 있을 때는 외국 문헌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고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영어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서는 저자 이름 먼저 쓰고 출판 연도, 제목, 그 다음에 출판 사항을 기록하면 돼요. 그리고 한글 문서는 도둠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한국행정학회 학술 원고 작성 매뉴얼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편집할 때 편집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하는 틀이 나오게 되는데 용지 여백은 요거에 맞춰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30으로 맞추고 머리말 12, 꼬리말 12 이런 거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단 모양은 왼쪽, 오른쪽 0, 줄 간격은 160, 문단이 문단 아래 00, 들여쓰기 10포인트로 해서 정렬은 양쪽 혼합 정렬로 하시면 됩니다. 글자는 바탕 11로 하고 장평은 100으로 설정을 해서 원고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보고서를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어서 뭐뭐 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다로 끝나고 마침표를 찍는 걸 서술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파워포인트는 발표형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잘 표현을 하면 돼요. 전체 구성은 표지, 서론,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하시되 중요한 거는 키워드와 그림 그리고 좀 가능하면 그 안에 그 비주얼을 생각해서 그 전달력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고 문헌을 적으면 여기 나왔잖아요. 파워포인트 작성은 자유롭게 하되 키워드, 표, 그림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더욱 좋다. 파워포인트인데 이것처럼 텍스트만 쭉 나와 있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는 호소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그림 같은 것들도 좀 넣어서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파워포인트까지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촬영하셔야 되는데 발표는 팀원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다면 5명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팀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 토론, 촬영, 편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십니다. 그리고 느낀 점 부분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뭘 느꼈는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동영상은 10분으로 하고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엔딩 크레딧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셔서 전체 한글 보고서 누가 만들었고 파워포인트는 누가 만들었고 각자가 한 역할들을 엔딩 크레딧에 지나가도록 해서 각자가 한 역할들을 이 과정에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리라이더가 있다. 전체 팀 플레이인데 팀 플레이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하고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면은 저에게 카톡으로 그 상황들을 비밀로 알려주세요. 제가 실제 평가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팀 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점수를 주고 팀 안에서도 다 같이 뭐 평등하게 공정하게 노력을 했다면 똑같은 점수를 주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프리라이더가 있다면 점수를 낮게 주는 그런 식의 조치를 할 테니까 물론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마지막에 올려주시면 동영상을 보고 전체 다 보고 여러분에 대한 팀 프로젝트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일단 이 정도 제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이에 따라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게시판에 가보면 각 한글 보고서 파워포인트 다 이제 제출하는 기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페널티가 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발표된 조원들과 함께 연락을 하셔서 착실하게 이번 지방자치 행정론, 공동체 행정 또는 공동체 자치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기까지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